네, 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화 속 그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영화 진주귀걸이 소녀로 더 유명해졌지만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듯한 작가 베르메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의 미술관 최현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작가님, 화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글 쓰는 작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요. 미국 마샬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미술과 친구되는 미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5권의 미술 관련 책을 내셨는데요. 작가님, 영화 진주귀걸이 소녀 보셨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스칼렛 요한슨도 좋긴 했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영화에서.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 소녀 잠시 같이 감상해 보시죠. 이 그림은 인물의 외곽 표현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인물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살려 몰입하게 해서도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후면이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느 위치에서 봐도 관람객과 아이 컨택을 하는 소녀의 영롱한 시선으로 모델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표현은 그림 속 소녀와 눈이 마주친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아라풍의 터번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주귀걸이 표현을 봐도 세부 묘사를 과감하게 생략해서 작품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데요. 입술을 벌리고 살짝 침을 묻힌 소녀의 몽환적인 표정은 더욱 모델의 매력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읽어드리는 아트지인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트지인TV와 함께하며 그림과 좀 더 쉽게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최현욱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화가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과는 재료 면에서도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죠. 튜브 물감, 서양 미술에서 튜브 물감은 거의 180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져요, 시판된 게. 윈서앤 뉴턴에서 첫 판매를 했는데 그게 1870년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늦게 나오는데 사실 아직도 이 템페라 하는 화가들은 그렇게 가루 안료를 합니다. 거기서 막 그냥 재치기 한번 했다가 난리가 나긴 하는데 나름 재밌네. 사실 물감 한국화는 지금도 많이들 만들어 쓰는데요. 늘 손톱 밑에 물감 가루가 있어요. 그게 원래 화가들의 또 분장 아닌가요? 작가님은 이 영화 어떤 이유로 추천하시나요? 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 화가들이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광학 장비도 이용하고 하면서 보다 그림을 더 정교하고 더 빠르고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베르메르가 그림을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데에는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사기 같은 것으로 베르메르의 그림 속에서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진계의 조상격인 카메라 옵스큐라는 빛을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벽이나 유리판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기구입니다. 베르메르는 당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한 광학을 비롯한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산물인 여러 기구를 그림 그리는 데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 옵스큐라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캔버스에 그대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공간과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근법도 왜곡하고 사물의 크기와 배치도 실제와 다르게 조정했습니다. 베르메르는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적을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베르메르의 작품 중 진위 논란 없이 확실한 그의 그림은 유화 32점뿐입니다. 그 중에서 제작 연도가 분명한 작품은 3점밖에 없어 베르메르의 작품 제작 시기는 양식의 변화를 통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른 대가들에 비해 다루었던 주제도 한정돼 있고 작품 수도 적고 작품의 크기도 작은데 그래서 더욱 그의 그림에 대한 추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그림 읽어드리는 아트지인TV
네, 그림과 친해지시기 위해서는 작품이 그려질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그가 엉큼하다는 얘기도 비밀의 미술관에 있던데 그 해석도 작가님께 들어볼게요. 예, 그거 가지고 참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비밀의 미술관에 보면은 이제 소개했던 작품인데요.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이 델프트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1600년대라면 더더욱이 굉장히 작아. 암스테르담에 비하면 이 도시 같지도 않은 그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참 많은 화가들이 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크게 열심히 활동했던 화가는 또 아니에요. 더더욱이 일찍 죽어요. 43세 죽었는데 죽었을 때 또 이 사람도 채무에 시달려가지고 죽고 곧바로 작품들이 다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에서는 그걸 빨리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잊혀졌습니다. 그게 1800년대 중반 와서 독일에서 다시 재발견이 됐고요. 네덜란드에서 다시 이분을 키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지금도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는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그냥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그래도 미술을 조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는데 여기서 엉큼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화가 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화가나 미술 학자들이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게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원근법을 쓴 이런 흔적들, 작품 속에 담아놓은 그런 상징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참 범상치 않네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영국 여왕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수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건반에서 여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건반을 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건데요. 하필이면은 그 뒤에 그 벽에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여자의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원근법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 화가가 바라보고 있는 지정해 놓은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시점에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또 그 건반을 치고 있는 여성의 가슴에 딱 모여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과 또 이 선생님의 시점을 방향을 맞춰보면 또 거기로 모이고, 근데 그걸 다시 또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 화가는, 즉 그림을 보는 관객은 저 뒤에 몰려서 숨어서 그걸 보는 장면으로, 이런 식으로 작품이 일단 구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되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작품 속에 들어있는 물건 얘기로 해서 우유를 따르는 하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또 거기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그 하녀가 카스타드를 만든다고 이렇게 우유를 따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작품 왼쪽은 사람도 있고 빵도 있고 막 가득 차 있는데 이 오른쪽은 휑하게 비었고요. 그 바닥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나무 상자가 뭘까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 바로 1600년대 당시 네덜란드는 워낙 북쪽이다 보면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 이 통 안에다가 타는 숯을 넣어놓고 위에 구멍을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치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그거를 여자들이 자기 발 밑에 놓고 치마로 덮으면은 추운 날씨에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풋 워머라고 하는 장비예요. 이게 당시 북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놓을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 풋 워머 양 옆에 이 벽 타일에 그려진 이 그림인데, 하나는 하필이면은 활을 든 천사 모양, 결국엔 큐피드가 되겠죠. 그 옆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긴 작대기를 들고 있어요. 왜 걔네들이 하필이면 거기에 있느냐? 그렇다면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뭔가 그거 가지고 좀 은큼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하필이면 걔네들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비밀의 미술관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1600년대 그때 만들어진 당시 상품 목록 소개하는 그런 책자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풋 워머를 당시 사람들이 속어로 뭐라고 했는지 그런 내용도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최현욱 작가님의 설명에 따르면 풋워머는 북유럽 바로크 작품에서 종종 여성의 성적 판타지를 의미합니다. 1614년 제작된 문장기호 설명집에는 풋워머에 대해 여성들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 상징은 당시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으니 하나하나 찾아보며 작품을 보면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지금도 상징을 이어가고 작품 속에 담고 있습니다. 베르메르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하녀를 그린 이유도 남성의 성적 판타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작품 속에서 하녀가 커스터드를 만들기 위해 희고 걸쭉한 우유를 조심히 따르는 모습까지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면 베르메르가 엉큼한 아저씨였다는 추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최현욱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